자, 우선 질문을 받기 전에 요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이 집합에서도 필요하고 이 함수에서도 필요한 기호라서 미리 뒤에 있는 순열조합에서 C의 계산법을 알아두는 게 좋아서 그걸 설명을 할 거야. 우선 오늘 함수에서 5팩토리얼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건 5명에서 5명으로 미팅을 할 때 1대1 대응의 개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그리고 이거와 같은 건 뭐냐면 이렇게 쓰기도 해. 5P5. 사람 대가리처럼 생겼잖아.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잖아. 5명 중에 5명이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이치를 따져보면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왜 미팅을 나갔더니 남학생이 5명이 이렇게 나왔고 여학생이 5명이 나왔을 때 1대1 대응이 왜 5팩토리얼이냐 그러면 우선 가장 쉬운 설명은 이런 설명이 되겠지. 얘는 5개, 얘는 4개, 얘는 3개, 얘는 2개, 얘는 1개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제일 쉬운데 좀 더 어려운 설명을 하자면 화살표를 이렇게 쏜 상태에서 이 화살표를 고정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이 A, B, C, D, E라고 하는 이 5명을 갖다가 여기다 일렬로 배열하는 만큼 1대1 대응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5팩토리얼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5P3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5명 중에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그럼 이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생한테 하기 쉬운 설명은 3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3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5명이 올 수 있고 여기 4명이 올 수 있고 여기 3명이 올 수 있다 해가지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래서 이 5는 이 시작수인 5를 말하고 이 3은 3번을 내려가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고. 그러고 나서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순열이라고 그래. 퍼뮤테이션이라고 그래. 순열. 이렇게 얘기를 해. 되게 편리한 기호지. 근데 사실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게 1대1 함수와 관련이 있어. 1대1 함수. 수민아 1대1 함수가 뭐라고 그랬어? xi와 xj가 다르면 fxi는 fxj가 다르다. 미팅 나간 남학생이 다르면 그 남학생이 고른 여자도 다르다. 그래프상으로는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할 때 그걸 1대1 함수라고 그랬잖아. 그거와 관련이 있어. 왜 그거와 관련이 있는지 잘 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럴 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5개, 얘는 4개, 얘는 3개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냐면 A, B, C가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쏜 상태에서 이 화살표를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 그 상태에서 여학생을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이 5명 중에서 3명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줄을 세우는 만큼 그때마다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5P3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5명 중에 3명을 여기다 줄을 세우는 만큼 1대1 함수의 개수가 서는 거야. 나머지 2명은 밑에 내려가 있으면 되고 여기.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와 관련이 있어. 이 5P3이라는 게. 근데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한 거냐면 은규야 OC3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함수와 또 관련이 있어. 그러려면 이걸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보는 거냐면 OP3이라는 걸 한번 떠올려봐. OP3이라는 건 5명 중에 3명을 줄을 세우는 거잖아. 이걸 작업을 나눠봐. 작업을 나누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5명 중에 3명을 뽑은 다음에 그지? 5명 중에 3명을 뽑은 다음에 그때마다 그 3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OP3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5명 중에 3명을 고른다. 이게 고른다는 뜻이야. 이게 조합이야. 5명 중에 3명을 고른 다음에 그때마다 그 3명을 갖다가 일렬로 배열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지? 작업의 연속은 곱사건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면 방금 전에 이거 계산하는 법 배웠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 다음에 이거 3팩토리얼 계산할 줄 알지? 따라서 OC3은 OP3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OC3은 OP3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단 말이야. 이 계산법을 꼭 기억을 해두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게 저 기호를 알면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서 그래, 함수에서. 예를 들어보자. 2가지 정도. 2가지. 이런 게 있어. 여기 1, 2, 3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4, 5, 6, 7, 8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5의 3승계고 상수 함수는 5개일 거고 그지? 1대1 함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일 거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 함수는 없을 거고 그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봐봐. xi보다 xj가 더 크면 fxi보다 fxj가 더 크다.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키 큰 애끼리 놀고 키 작은 애끼리 놀고 이런 얘기잖아. 미팅 나가서 그런 얘기란 말이야. 우린 이런 걸 증가함수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이 증가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일일이 노가다로 구하려면 짜증 엄청나게 했지. 그지? 이거는 즉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 봐봐. 이거 잃어버리기가 영사가 너무 어려워서 이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 이게 C처럼 생겼지? 그지 않아? 그래서 OC3이야.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OC3. 항상 뒤에 걸 앞에다 쓰는 거야. 왜 뒤에 걸 앞에다 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저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 1, 2, 3이 이렇게 있고 함수 f가 있는데 이 4, 5, 6, 7, 8을 갖다 바깥으로 나오라고 그래봐. 그런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쏴. 그리고 이 화살표를 고정을 한번 시켜볼게. 고정. 됐어? 그런 다음에 이것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 5명 중에 몇 명을 고르면 돼? 3명을 그냥 고르면 되지 않아? 은규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은아 4, 5, 6을 고르면 자동으로 결정되겠지. 4, 5, 6 이렇게. 4, 6, 8 고르면 4, 6, 8하고 나머지는 밑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고를 때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한 가지씩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이 OC3 자체가 바로 증가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괜히 생 노가다로 풀지 말고 이거 나오면 즉시 생겨보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해보면 얘들아 감소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해도 저것도 똑같이 OC3개지. 기잖아. 감소함수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것일 때 이것을 만족하는 걸 구하라 그러면 이건 반대지. 키 큰 애는 키 작은 애하고 만나고 키 작은 애는 키 큰 애하고 만나라 이런 얘기잖아.
그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잖아. 1, 2, 3 화살표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5개 중에 3개를 고르면 자동 결정되지. 예를 들면 4, 5, 6 고르면 6, 5, 4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 4, 7, 8 그러면 8, 7, 4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증가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와 감소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경우의 수로 보면. 오케이? 그럴 때 이 C의 그 계산법을 아는 게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알아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이 OC3은 뭐와도 같으냐면 OC2와도 같아, 계산법이. 잘 생각해봐. 100명 중에 99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100시 99일 텐데 100명 중에 99명을 못하러 골라. 100명 중에 1명을 발로 찰 때마다 99명이 남는 게 훨씬 낫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 대신 OP3은 OP2와는 다른 거야. 저건 줄 세우기잖아. 5명에 2명 줄 세우는 거고 5명 중에 3명 줄 세우는 건 다른 얘기지. 근데 5명 중에 4명을 뽑아라 그러면 5명에 1명을 바로 차면 되잖아. 그때마다 똑같은 수를 쓰면 남을 테니까, 그지? C의 계산에서 알아야 될 기본들이야. 그리고 0팩토리얼이라든가 또는 OC0이라든가 또는 OP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로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그래서 C의 계산을 좀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야. 증가함수의 개수 이렇게 되니까. 메모했어? 메모해서 거기 개념서에 넣어놔. 메모해서 넣어놔야 돼. 그래서 OC3 이것은 바로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개수를 의미하고 OP3 이것은 1대1 함수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것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쓴다. 이렇게. 그래서 저 C는 뽑는다라는 뜻이야. 뽑는다. 그래서 계산하는 법을 잘 기억해 두고. 저 C가 또 어디에 쓰이는가를 지금부터 보여줄게. 잘 봐. 우선 이거 먼저 알려줄게. 6명을 갖다가 2명, 2명, 2명으로 조를 짠다. 조짝이라고 그래. 이때 조의 구분은 없다 이런 얘기야. 조의 구분은 없고 메이오 이거 없을 문자야. A조, B조, C조 이름 안 붙이고 그냥 2명, 2명, 2명 조를 짜는 거.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단 그렇게 알아둬. 6명 중에 2명 뽑고 4명 중에 2명 뽑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을 뽑아서 같은 수가 3개지. 동수가 3개. 그러면 그걸 3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조를 짜는 거야. 집합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어. 문제가 나올 때 노가다 안 띄고. 그럼 예를 들면 7명을 갖다가 이걸 2명, 2명, 3명으로 조를 짜는 방법은 7명 중에 2명 고르고 나머지 5명 중에 2명 고르고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고른 다음에 이것은 동수가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그 동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근데 영서야 어차피 3C3은 1이지? 이건 1이잖아. 3명 중에 3명 고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2C도 어차피 1이고. 이게 조짝이야. 이것도 알고 있도록 해. 알겠지? 조건에 맞는 집합의 개수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저 C를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 조짜기가 어디에 써먹는지를 한번 내가 보여줄게요. 잘 봐. 이거 지우고.
아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 문제 있었지. 이런 거였잖아. 여기에 1, 2, 3, 4, 5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7, 8, 9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전체 함수의 개수는 3의 5승계, 상수 함수는 3개, 1대1 함수는 없어. 그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구할 때 첫 번째는 뭘 가지고 구했지? 여사건으로 구한다고 그랬어. 여사건. 그지? 어떻게? 전체 함수의 개수는 3의 5승계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개수를 빼면 됐다고. 그랬을 때 치역이 한 개인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 치역이 몇 개인 경우? 2개인 경우. 이게 바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잖아. 이걸 플러스하면 되는 경우. 그래서 치역이 한 개인 경우는 상수함수지 전부 다 7 가는 경우, 전부 다 8 가는 경우, 전부 다 9 가는 경우에서 3개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번엔 치역이 2개인 경우는 이 7, 8로만 온통 1, 2, 3, 4 하고 쏘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2의 5승계 빼기 2개지? 왜 빼기인지 알겠지? 전부 다 A를 쓰고 전부 다 7을 쓰고 전부 다 8을 쓰는 건 빼줘야 되잖아. 그래서 2의 5승계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어? 7, 8을 쏘는 경우, 8, 9를 쏘는 경우, 7, 9를 쏘는 경우에서 3가지가 있지. 또 다르게 오늘 배운 걸로 표시하면 3시 2개지. 3시 2개. 그것도 계산하면 3개가 나올 테니까 어쨌든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게 바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오른쪽에 공역에 7, 8, 9 한다면 10이 하나 더 들어가잖아. 이거 무지하게 복잡해져. 이렇게 풀려면. 그렇지 않을까? 벌써 머릿속에 막 빙빙이 돌잖아. 그럴 때 이 조합에서 이 조짜기를 알고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를 보여줄게. 이게 3개짜리면 몰라도 이게 여기가 4개가만 돼도 치역이 1개인 경우, 치역이 2개인 경우, 치역이 3개 이거 봐봐.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1, 2, 3, 4, 5가 이렇게 있고 7, 8, 9, 10 이렇게 있으면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에서 공역하고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전체 4의 5승계에서 치역이 하나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를 빼야 되는데 막 중복된 것들을 골라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 저 조짜기를 알면 얼마나 편한지를 보여줄게. 잘 봐. 이 5명을 몇 개의 조로 짜? 4개의 조로 짜면 되지. 그잖아. 이거 4개의 조로 짜는 방법이 뭐야?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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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렇게 조를 짜야 되잖아. 그럼 4개의 조가 짜졌잖아. 그 4개의 조를 7, 8, 9, 10에 1대1 댕을 이렇게 시켜버리면 바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게 되지. 그래서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계산이 매우 아름다워지거든. 그럼 이건 계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5명 중에 1명 뽑고 4명 중에 1명 뽑고 나머지 3명 중에 1명 뽑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을 뽑고 같은 수가 몇 개요? 3개지. 그러면 3개인 3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고 곱하기 4팩. 5C1은 5지? 4C1은 4고 3C1은 3이지? 2C1은 1이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무지하게 편하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봐봐. 이것도 조짜기를 푸는 방법이 있어. 풀이 2. 이건 풀이 1이야. 5명을 몇 개의 조로 짜면 돼? 3개의 조로 짜면 되지. 그래서 3개에서 3개로 가는 1대1 댕을 확 시켜버리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갖다가 3개의 조로 짜는 방법은 1개, 1개, 3개 이렇게 조를 짜는 방법이 있을 거야. 곱하기 얼마? 3팩 이렇게. 하나 더 있어. 2명, 2명, 1명으로 조를 짜는 방법도 있잖아. 그런 다음에 곱하기 3팩. 이렇게 해서 2개를 더하면 된다고. 대단히 편하지? 그래서 이 조짜기를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 함수. 그것뿐만 아니라 이 C의 계산을 하게 되면 집합과 이 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할 때 되게 편리한 경우가 많아. 꼭 기억을 해두시라. 오케이? 이런 얘기.
포스트잇에다가 아예 예제로 적어놓지. 적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아예 예제로? 아예 메모를 해놔. 이거 조짜기, C의 계산, 공역과 치역 일치하는 함수의 개수, 상수 함수의 개수 이런 것들이. 이 원리가 왜 같은 수가 3개면 3팩토리얼 나눠주고 왜 같은 게 2개면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뭐 이거는 설명을 한번 뭐 간단하게 해줄게. 왜 그런가? 여기 한번 봐봐. A, B, C, D 4명이 있어. 이렇게 4명이. 근데 그 4명에서 4C2 곱하기 2C2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A, B를 갖다 놓으면 나머지 CD가 여기로 간다. 이런 얘기야, 이 말 뜻이. 이 말 뜻이. 예를 들어서 A하고 C를 갖다 놓으면 그럼 B하고 D가 여기 이렇게 오는 거고. 이 사C라는 행위가 4명 중에 2명을 고르는 거야. A, D가 오게 되면 여기는 B, C가 오게 되고. 이번엔 여기 B, C가 오게 되면 여기는 뭐가 오게 되고 A, D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B, D가 여기 오게 되면 여기는 AC가 오게 되고 그 다음 여기 CD가 오게 되면 여기 AB가 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잘 관찰해봐. 이거 조의 구별이 없이 조짝이지. 잘 관찰해보면 얘하고 이거 같은 경우지. 기잖아. AB하고 CD 주면 2명 같은 주잖아. 또 어딨어? AC, BD하고 BDAC하고 같은 경우고 또 이 2개가 같은 경우잖아. 그래서 이 4명을 갖다가 2명으로 조를 짜게 되면 이 동수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그만큼씩 중복되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이제 받아보기 시작하겠다. 질문을 받아보자. 영서야 몇 번? 11번? 11번을 한번 봐봐. 아까 했었던 문제인데 한 번 더 해보지 뭐. 이거? 무슨 함수가 되도록 하라는 거야? 우함수가 되도록 하라. Y축 대칭이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이 함수는 F, A에서 A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정의역도 되고 공역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2가지 관점으로 이걸 해석해서 풀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첫 번째. 1, 마이너스 1, 0. 아, 여기다 쓸까? 0, 마이너스 1. 그 다음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함수가 가는데 우선 전체 함수 개수는 3의 3승계지만 이거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요? 총 쏘는 게 부호가 다르면 x, 마이너스 x에서 총을 쏘면 결론적으로 그 치역은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정의대로 하면 이 1과 마이너스 1이 쏘는 치역은 일치해야지. 그지? 그럼 이 1과 마이너스 1이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 그래서 3,
곱하기. 그런 다음 0은 누구를 쓸 수 있어? 0은 여기다 0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F0은 0. F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것은 왼쪽으로 날리면 0 곱하기 F0은 0 이렇게 되어서 F0은 누구나 다 되지. 그래서 0이 쏠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그래서 얘네들이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 얘가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사건이니까 3 곱하기 3x 9가지 이렇게. 근데 이걸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풀 수도 있어야 돼? 잘 보세요. 좌표상에서도 이걸 이해해서 풀 수 있어야 돼. 자, 시작해보자. 총 쏘는 게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란 말이야. 그지? 자, 시작해보자. 자, 보세요. 여보세요? 마이너스 1이 예를 들어 2를 썼다고 그래봐. 그럼 1도 누구를 써야 돼? 2를 써야지. 그 대신 0은 얘 써도 되지. 그러면 이 y축 대칭이 되잖아. 이렇게. 0은 0을 써도 되지. 그러면 이 y축 대칭이 되잖아, 이게. 또 0은 마이너스 1을 써도 되지. 그래도 y축 대칭이 되거든,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 이번엔 마이너스 1이 0을 썼어. 그럼 1도 0을 써야지. 그 대신 0은 1 써도 되지.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거 y축 대칭이 되잖아. 또 0이 0을 쓰면 역시 y축 대칭이 되잖아. 0이 마이너스 1을 쓰면 역시 y축 대칭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6개. 그 다음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을 쓰면 1은 누구를 써야 돼? 역시 마이너스 1을 써야지. 그 상태에서 0은 얘를 써도 되지. 그럼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y축 대칭이 되니까. 0이 0을 쓰면 이렇게 돼서 y축 대칭이 되고 0이 마이너스 1을 쓰면 이렇게 돼서 y축 대칭이 되잖아. 이렇게 해서 9개가 그려진다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도 그렇고 좌표 평면상으로도 그렇고 둘 다 이해가 돼야 돼, 이게. 됐어? 그럼 이번에 이건 조건을 살짝 다시 바꿔서 이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이렇게 한번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fx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저것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없을 때는 방금 전에 문제지? 이게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걸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될 거냐면 1, 0,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우선 우린 이걸 갖다가 영수야 이건 기함수라고 했어. 그지? 기함수. 기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지? 무조건 원점을 지나야 돼. 원점을 지난다는 건 F형은 0이라는 얘기지. 그지? 실제로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면 F의 0은 마이너스 F의 0 이렇게 되어서 이 두 개가 같으려면 F형은 0일 수밖에 없다고. 따라서 이걸 만족하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쏴놓고 시작해야지. 얘는 고정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얘가 얘를 썼다고 해봐. 1이 1. 그럼 우리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 F의 1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맞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 얘도 누구를 써야 돼? 얘를 써야지. 왜냐면 두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그 치역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걸 써야지. 그래서 얘가 얘를 쓰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만약에 1이 마이너스 1을 쓰면 그럼 얘는 누구를 써야 돼? 이렇게 엇갈려서 써야 된다고. 그지? 그 다음 이번엔 1이 0을 쓰면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봐야 그대로 0이니까 이렇게 쏘게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돼. 근데 이걸 좌표평면으로 이해를 해보자. 이걸 좌표평면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지. 정의역은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1이야. 그리고 무조건 이 원점은 지나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이 1을 쏘면 그럼 1은 누구를 써야 돼? 원점을 지난 직선, 원점 대칭 여기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쓰면 1은 2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0을 쏘면
1은 0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는 바로 뭐니까? 기함수, 원점 대칭,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돼야 되거든. 오케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아니어도 상관없어. 원점을 지나고 원점 대칭이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영사 이해됐느냐? 이 경우든 이렇게. 그 다음 은교 질문 몇 번?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 자, 보세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대. 그럼 이건 이런 얘기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이렇게 주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상수가 될 때 이렇게 나왔어. 저게 무슨 함수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야? 상수 함수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지. 그잖아, 말뜻이. 그리고 이건 어떤 구도냐면 이질적인 두 함수를 이렇게 곱한 형태. 함수를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합성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게 나오면 빨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우리 영서보다 10배는 이쁜 치환이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놓을까? 이걸 gx라고 이렇게 한번 놔봐. 그랬을 때 이 gx가 뭐가 되도록 하라?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라. 지금 이런 얘기인 거야, 이 문제 뜻이. 근데 총은 누가 쏴? 여기 보여?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에서 총을 쏘지? 그럼 한번 쏴보자. 시작. G에 마이너스 1 총을 빵 쏘면 그것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G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G0은 0 곱하기 F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G에 1을 집어넣으면 G1은 1 곱하기 F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그지? 그러고 나면 잘 봐. 이거 0이지? 0 곱하기 F0은 0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무슨 함수야? 이게 상수함수니까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되겠어? 얘도 0이 돼야지. 얘도 뭐가 되겠어? 얘도 0이 돼야지. 그래야 gx가 상수함수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야? 0이지.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0을 써야 되는 거고, 여기. 그 다음 여기 봐. f의 1은 0이겠지. 그래서 f의 1은 0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대신 여기에는 이 F0은 뭐야? 아무거나 다 되지. 얘를 쓸 수도 있고, 얘를 쓸 수도 있고, 0을 쓸 수도 있고, 2를 쓸 수도 있고, 2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몇 개? 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을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는 함수 F의 개수는 5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정의대로, 그대로. 그래서 꼭 기억해둬. 이질적인 두 함수를 사칙연산하는 걸로 뭘 물어보거들랑 항상 치환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그 해석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은규 몇 번? 7번을 봐봐.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그 개념대로 해석하면 이 문제들이 그냥 별게 없어. 자, 봐봐. 잘 들어. F는 항등함수래. 그럼 항등함수가 바로 뭐야? F가 항등함수라는 얘기는 fx는 x 이런 얘기지. 이게 항등함수잖아. 단일한 함수로는. 그 다음 g는 뭐라고? 상수함수래. 상수함수. 자, 그러면 시작하자. 은규 f3은 얼마? 3이겠지. 그럼 G3은 3이겠지. 그럼 F5는 얼마요? 5겠지. 항등함수인데. 근데 G5는 얼마겠어? 3이겠지. 상수함수라고 그랬잖아. G3도 3이고 G5도 3일 테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거라서 어려울 게 없어. 됐지? 그 다음 다은이 몇 번? 10. 19번을 한번 봐봐. 이건 설명할 만하다. 이 19번 문제는 함수 값의 추정하면 이렇게 노가다를 띄잖아. 근데 그 노가다를 띄지 않는 형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잘 기억해야 돼. 잘 봐. 여기를 잘 봐야 돼. x가 있고 여기 x분의 1이 있어. 이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야. 그치? 다시 한번 써볼게. f의 x 더하기 2 곱하기 f의 x분의 1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3x다 이렇게 나왔지? 여기 x, 여기 x분의 1. 이거 잘 기억해둬야 돼. 이런 경우에는 fx를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이 x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x분의 1 집어넣으면 f의 x분의 1 이렇게 되고 2 곱하기 f의 이 x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x분의 1분의 1이 돼서 fx가 되잖아. 그지? 그리고 3 곱하기 x 대신에 x분의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린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뭐를 없앨 수가 있어? 이 fx분의 1을 없앨 수 있지. 어떻게 없애면 돼? 여기다 2배에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겠네. 그지? 여기다 2배를 하면 이거 2배 하면 4fx고 플러스 2배 하면 2 곱하기 fx분의 1 이렇게 나오고 x분의 6 이렇게 되거든. 그런 상태에서 요거하고 요거를 빼주면 그러면 얘가 사라지거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면 3fx가 되어서 3fx는 x분의 6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어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fx는 x분의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아예 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뭘 구하라겠어? 이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지? 그럼 fx는 이거고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x 이렇게 될 테니까 이 두 개를 갖다고 놓고 해서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꼭 기억해둬. 역수인 형태는 x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어서 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잘 숙지를 해두도록 해. 하나 더 있어. 이런 형태가 있고 하나 더. 그게 뭐냐면 여기 잘 봐. 이런 경우야. fx 더하기 2의 f의 3-x 이꼴 3x 이런 형태. 어떤 형태냐면 이 x하고 3-x하고 이렇게 더해서 상수가 나오는 형태. 이것도 나오면 즉시 fx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겠어? 역시 x 대신에 뭘 집어넣겠어? 3-x를 집어넣는다고. 그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f의 3-x가 될 거고 2 곱하기 f의 3-x를 x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x가 되는 게 눈에 보일 거야. 그런 다음에 3에 x 대신에 3-x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식하고 요식을 두 개를 연립해서 뭘 없앨 수가 있어? f의 3-x를 없앨 수가 있지. 밑에다 2배에서 빼면 되잖아. 그러면 fx가 퉁 하고 튕겨져 나오는 거야. 이 두 형태야. 오케이? 이 두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함수값의 추정은 다 노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 용서야 이거 없애는 거 알겠느냐? 그렇게. 그래서 19번 문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워도 되지?
메모했어? 이 두 형태 메모 안 해도 돼? 이런 거 메모하라니까. 아니면 급하면 찍어. 이렇게 두 형태가 있다. 그 다음 종윤이 질문. 개념 질문 상관없어. 응? 공략하고 수역이 같다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잘 봐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는 어떻게 그림이 되는지는 이해를 하지? 이런 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건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하면 이건 공역과 치역이 일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 6이 남았으니까 공역이 더 큰 거 아니야, 치역보다.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려면 얘는 6을 이렇게 써야지. 이게 바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의 그래프잖아. 그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생각해 보면 여사건으로 첫 번째 구한단 말이야. 여사건으로 가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전체의 개수는 3의 5승계가 함수의 개수. 종윤아 맞냐? 그런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일치 안 하는 것을 빼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치역이 하나이거나 치역이 두 개이거나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치역이 한 개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전부 다 1, 2, 3, 4, 5가 4를 쏘는 경우, 그 다음에 5를 쏘는 경우, 6을 쏘는 경우, 세 가지지. 그래서 세 가지를 빼줄 거고, 그 다음 이번엔 치역이 몇 개인 경우? 치역이 두 개인 경우를 빼주면 될 텐데, 치역이 두 개라는 말은 1, 2, 3, 4, 5가 온통 이 4와 5를 다 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 2, 3, 4, 5가 4, 5를 향해서 총을 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씩이니까 2의 5승계잖아, 전체가. 거기에서 두 개를 빼줘야지. 왜? 전부 다 4를 쏘는 경우하고 전부 다 5를 쏘는 게 이 빨간색으로 쏘는 가지수에 들어가 있잖아. 그건 이미 여기서 빼줬잖아. 또 빼면 안 되잖아. 그건 제거해줘야 되지. 그래서 2의 5승계 마이너스 2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근데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어. 치역이 두 개인 경우가. 그치, 세 개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해준다, 이런 얘기지.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걸 쓰는 거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5명, 1, 2, 3, 4, 5 5명을 세 개의 조로 짜. 세 개의 조로 짜는 방법은 하나, 세 개, 이렇게 조를 짜는 거야, 이렇게. 또는 두 개, 하나, 이렇게 짜는 방법도 있겠지. 그지? 그렇게 되면 이걸 갖다가 세 개의 조로 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조가 이렇게 나뉠 거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이 세 개에서 세 개로 가는 1대1 대응을 확 시켜버리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3팩을 하는 거야. 여기도 곱하기 3팩을 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되겠지. 이때 한 명 한 명 세 명으로 조를 짜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 5명 중에 하나 고르고 나머지 4명 중에서 하나 고르고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고른다. 이렇게 해서 시의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그런데 동수가 두 개니까 뭘로 나눠줘?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저게 조를 짜는 방법이라고 했잖아. 그지? 어? 이걸 세 개의 조로 짠 다음에 얘네들을 이 4, 5, 6의 1대1 대응을 시켜야지만이 작업이 끝나는 거 아니야. 작업의 연속은 곱사건이다. 그지?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 낯설은데 쓰다 보면 이제 일상이 돼서 쉬워져. 됐어? 그 다음 윤지연 질문. 응? 없어? 그럼 역질문. 우리 지연이한테 몇 번을 질문을 할 거? 4방 8번 8번을 보자.
우선 이 8번을 보기 전에 이것은 사실 여기 합성함수가 나왔으니까 약간 반칙성인데 미리 좀 내놓은 건데 우선 이걸 봐봐. 우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F 동글맹이 F다 이렇게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동글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F 괄호 F 괄호 F 괄호에 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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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헷갈리지 이거? 그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세 번을 합성한다 그러면 이걸 괄호 대신에 동글맹이를 쓰면 되게 편할 거라는 거지.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건 세 번을 합성해라. 이건 두 번을 합성해라. 나중에 이걸 이렇게 하는 경우도 볼 거야. F3에 X 그러면 함수를 3제곱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 번 합성하라는 얘기야. 또는 이걸 밑에 쓰기도 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세 번 합성하라. 이게 다 같은 얘기야. 그랬을 때 한번 보자. 이 문제는 합성을 두 번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A, B, C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 F야. 여기 F야. 그럼 여기서 지현이한테 질문하자. 여기 A, B, C가 나오면 여긴 1, 2, 3 이렇게 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왜 없지? A에서 A로 가나? 어디에서 어디로? A에서 A로 가나? F에서 F로 가는 함수라서 그렇지. 왜냐면 F의 정의역이 ABC면 이것도 똑같은 일인데 여기도 ABC가 돼야지. 1, 2, 3은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여기 1, 2, 3이 올 수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이? 못 오지. 왜? 이 F의 정의역, 공역이 ABC면 이 F의 공역도 ABC가 돼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동일한 함수를 합성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여기가 ABC면 나머지가 전부 ABC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안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 그런 상태에서 뭘 만족하래? 이것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래. 그럼 그건 무슨 얘기야? F 합성 fx는 x가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라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처음에 x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다 합성이 끝난 것도 x로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영서야 무슨 얘기냐면 얘에서 출발을 했으면 얘에서 끝나야 돼. 이걸 만족하려면. 만약에 B에서 시작했으면 B에서 무조건 끝나야 돼. 그 다음 C에서 시작했으면 무조건 C에서 끝나야 돼. 이 말 뜻이. 그지? 처음에 X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 작업을 두 번 하고 나서 결국에 맞아 죽은 이 치역이 여전히 X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연이 설명해봐.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그 fx가 항등함수가 돼서 뭐 A가 A로 가고 B가 B로 가고 C가 C로 가면은 뭐 이렇게. A로 가고 A가 또 A로 가가지고 항등. 아 이렇게? 네. 그렇지. 이렇게 일자로 가면 A에서 시작해서 A로 끝나고 B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게 한계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그 한 개는 쭉 가고 나머지가 엇갈려서 가는 거고. 예를 들자면 A가 A로 가고 B가 C로 가고 C가 B로 가면 아 이렇게 A가 B로 가고 B가 A로 엇갈려 가면 어차피 여기서 A가 B로 가고 B에서 A로 가니까 결론적으로 A에서 시작해서 A로 끝났고 B로 시작해서 B로 끝났지? 그런 다음에 나머지 C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지? 그럼 이런 경우는 나는 이런 발상을 많이 하거든. 이런 경우는 화살표를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세 개의 문자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위로 던지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은규야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위로 던지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여기가 이 위에 들어있는 게 A, B, B, C, A, C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지. 3C1은 계산하면 3C1은 영서야 3C1과도 계산 같다 그랬지? 3C1은 3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개 이렇게. 그렇지. 수민이도 질문 없지? 없을 거야. 내 역질문. 자, 이거 지운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 이것도 메모해두도록 해. 교란수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 잘 기억해둬야 돼. 교란수. 이 교란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그래봐. 약간 독특하지? 공역과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1대1 대응은 몇 개야? 4팩토리알이지? 자, 1대1 대응. 이것은 4팩토리알 가지라고. 그 중에서야 1대1 대응 중에서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xi는 fxi가 아닌 것의 개수. 이게 교란수야. 무슨 얘기야? 1대1 대응으로 가는데 1은 1 못 쓰고 2는 2 못 쓰고 3은 3 못 쓰고 4는 4 못 쓰는 것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4명이 핸드폰을 꺼내놓고 눈을 감고 섞어 하나씩 딱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자기 핸드폰이 아닌 경우의 수를 교란수라고 해. 이 교란수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수민이 질문. 이 교란수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노가다. 노가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수형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 정의역을 1, 2, 3, 4를 고정을 시켜놓고 1, 2, 3, 4를 고정을 시켜놓고 나서 수형도를 그리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1 밑에는 2 또는 3 또는 4밖에 못 오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2 밑에는 1 또는 3 또는 4밖에 못 오잖아. 이렇게. 그지? 그 다음 3 밑에는 이미 1과 2는 썼는데 3 밑에는 뭐야? 1, 2 썼으니까 4밖에 못 오지. 그 다음은 3이지. 빙고 이렇게 해서 하나 나갔네. 그 다음 3일 때는 2와 3은 써먹었지. 그럼 1과 4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1 다음에는 여기 2, 3, 1 썼으니까 4 이렇게 오는데 이건 교란수가 아니지. 4 다음에 1건 교란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형도를 그려나가면 될 거야. 수형도. 종현아, 수형도 그리는 요령 알겠어?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 4개에서 4개로 가는 교란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9개가 이렇게 나와. 실제로 수형도를 그려보면. 이게 교란수야. 되게 쉽지? 근데 이 교란수를 왜 알아둬야 되냐면 다음에 배우게 될 합성함수의 조건에 맞는 합성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매우 기묘하게 저게 써먹게 될 거야. 교란수라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기억해두면 더 좋을 수도 있어. 잘 들어. 네 개에서 4개로 가는 교란수는 9개라고 지금 수영도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랬지. 1개에서 1개로 가는 교란수는 있어 없어? 없지. 0개야 0개. 그러면 2개에서 2개로 가는 교란수는 몇 개야? 1개지. 그럼 A3은 잘 봐. 이 2개를 더하고 이걸 이렇게 곱해봐. 그럼 몇 가지 나와? 0 더하기 1 곱하기 2 하면 2가지지? 그래서 3개에서 3개로 가는 교란수는 2개야. 실제로 해보면 2개 나와. 그 다음 이거 2개를 더해서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2 곱하기 3 하면 9개 나오지? 9개. 5개에서 5개로 가는 교란수는 그럼 몇 개겠어? 2개를 더하고 곱하면 몇 개? 44개. 이거를 써먹는 것도 괜찮을 거야. 이게 왜 이런지를 설명하려면 니들 머리가 어지러질 할 거기 때문에 설명할 생각은 없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야. 이것이 왜 이런지를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수리논술 문제가 되는 건데 신기하지? 이 교란수의 개수를 구하는 요령이야. A1은 0과 A2는 2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화를 시켜 나가면 돼.
저렇게 돼. 근데 이게 생각 안 나면 노가다 뛰어. 근데 5개에서 5개로 해서 노가다 뛰려면 좀 지랄 맞겠다. 44개 정도. 내가 이 설명을 왜 했냐면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있잖아. 이 문제. F 합성 fx가 x가 이거를 만족하는 개수, 이게 교란수하고 관련이 있어. 이거 항등함수라고 그러지. 2번 합성한 것이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일자로 가거나 2개가 교란수로 가면 돼. 근데 만약에 F 합성 x는 x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항등함수지. 전부 다 일자로 가거나 이건 몇 개가 3개가 교란수로 가면 그게 이걸 만족하게 돼. 4번 합성하면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교란수를 설명한 거야. 따라서 이 문제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내면 이건 몇 개겠어? 원소가 3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되겠네. 첫 번째 일자로 가는 거 하나 있지. 두 번째 3개에서 3개로 가는 교란수 몇 개야? 2개잖아.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내게 되면 이 문제는 3개가 되는 거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문제를 이렇게 냈다고 해봐. 이렇게 안 하고 이걸 만족한데 F 조건이 뭐냐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그런 함수 중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첫 번째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되어서 함수 합성을 몇 번을 하는 거야 지금. 하나 더 해야 돼. 이거 완전 생노가다지. 이렇게 되어서 이걸 만족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렇게 일자로 가면 되지. 이런 게 우선 하나가 있겠지. X에서 총을 쏘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맞아주고 내가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야 되고 5로 시작하면 5로 끝나야 되는 거.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한계. 두 번째. 와, 이거 뭐 생노가다다. 종윤아, 이 문제가 니네 백석고에 나왔었단다. 맞춘 애가 전교에서 한 명도 없었어. 놀랍지? 그리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낸 답도 틀렸어. 왜 문제를 그렇게 내고 그래? 단답형. 못 맞춰. 이게. 자, 여기 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요 정도 문제만 내도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섞었어. 몇 개를 더 조건을. 그래서 근데 문제를 쓱 보는 순간 이거 뭐 엿 먹으라고 내 문제구나. 나도 어질어질한데 근데 결론은 답도 틀렸다는 거지 학교에서. 자, 3개가 교란수로 한번 가볼게. 실제로 3개가 교란수로 가면 이걸 만족하는지. 자,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고 이게 3개에서 3개로 간 교란수 중에 하나지. 그러면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고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고 그 나머지는 일자로 이렇게 가자. 그럼 맞나 봐봐. 시작 1에서 출발한다. 1, 2, 3, 1 빙고 이렇게 되잖아. 2, 3, 1, 2 빙고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래서 세 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려면 세 개가 교란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몇 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난 항상 이 개수 구할 때 이 화살표를 고정한다는 컨셉을 참 많이 이용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개의 번호 중에 3개를 골라서 위로 올린 다음에, 즉 5개의 번호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위로 올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3개가 교란수로 가는 개수는 몇 개예요? 저기 써지지? 2개지, 2개. 이게 바로 A3잖아. 3개에서 3개로 가는 교란수 개수. 저기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5C3 화살표 고정해서 1, 2, 3, 4, 5 중에서 3개를 위로 싹 올려.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올리면 거기서 가는 교란수는 2개. 이렇게.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이거 문제 나왔는데 C를 모른다고 생각해봐. 첫 번째. 두 번째, 교란수를 모른다고 생각해봐. 그럼 유일하게 남은 건 뭐냐면 노가다를 띄는 걸 텐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시험지 하나 뒷면에도 노가다를 띄다 보면 종이가 부족해. 그래서 실제로 이 집합하고 이 함수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조건에 맞는 집합의 개수 또는 조건에 맞는 함수의 개수, 특히 합성함수의 개수 이런 거 구하라고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 이게 경우의 수하고 연결이 되고 이래서. 그래서 그때 백석에서 나온 문제는 너무 심했고, 그거는 뭐 그런 거 틀려도 돼. 그런 거 전혀 하자가 없어. 1등급만 돼. 전혀 틀려도 상관없고. 어쨌든 C의 계산은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집합, 함수 양쪽에 걸쳐서. 자, 이제 자유롭게 질문을 해봐. 혹시 더 있나? 질문할게. 요거? 이거는 내가 그 어떤 논리를 설명한 거 아니야. 외우라고 했던 거지. 다시 한번. A는 교란수가 0개야. 그렇잖아. 내가 핸드폰을 꺼내놓고 눈을 감고 딱 잡았는데 이거 영수 핸드폰이면 이건 마술이지. 그럴 리가 없잖아. 그지? 그 다음 2명이서 교란수 놀이를 하면 그럼 그건 몇 개겠어? 이렇게 X자로 가져가는 경우지.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되고 3개에서 3개로 가는 교란수 그것은 이 2개를 더하고 이렇게 곱해.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 4개에서 4개로 가는 교란수는 이거 2개를 더한 다음에 이것을 곱해. 그럼 9가지. 이렇게. 5개에서 5개로 가는 교란수는 2개를 더하고 이렇게 곱하고 44 이렇게. 언제 기회가 되면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안 하려다. 상당히 어렵다. 또 질문 없어? 그럼 이런 정도로 해서 함수 특별히 더 질문할 거 없으면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로 들어간다.